안녕하십니까. 871 연구소 방송 묵계 이상원입니다. 자, 오늘은 현미의 독성과 부작용에 관한 그 논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웰빙, 즉 육체와 정신의 건강한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에 좋다는 보양식품과 영양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질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정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건강이 오히려 악화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질을 고려하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여기에 더해 잘못된 건강 정보 때문에 큰 혼란을 겪는 경우 역시 매우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현미 부작용 논란입니다. 현미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 이 건강식 중에서도 핵심적인 먹을거리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현미가 부작용이 있는 유해한 곡물이라는 주장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현미는 독약이다, 현미는 사람을 서서히 죽인다 등의 현미 괴담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같은 현미의 독성과 부작용 논란에 불을 지핀 이는 유명 약초 블로거인 최진규 씨입니다. 여기에 현미를 섭취한 후에 현미 독성 때문에 부작용이 생겼다는 체험 사례들이 잇따라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더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미는 먹어서는 절대 안 되는 독성이 많은 곡물일까요? 쌀과 현미는 우리 국민들이 주식으로 삼는 곡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현미 독성 논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 현미 독성과 부작용, 현미 효능과 먹는 법 등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미 부작용 Q&A 질문과 대답입니다. 지금부터 현미가 건강식단인지 아니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인지 구체적으로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미는 독성이 강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곡물일까요? 자, 답을 하겠습니다. 현미에 독성이 남아있다고 해도 수천 년 동안 주식으로 섭취하면 몸에는 현미의 독을 중화시키는 면역력, 즉 방어기제가 생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미의 독성은 현미를 주식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독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독은 중화가 되고 이로운 성분만 최대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따지고 보면 맵거나 쓰거나 신맛 역시 독입니다. 식물은 포식자인 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맛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특유의 자극적인 맛을 지닌 채소는 독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채소의 이런 맛이 애초에는 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적응 단계를 지나 오히려 이로운 식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채소의 신맛은 간을, 매운맛은 폐를, 쓴맛은 심장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강한 독성을 지닌 유황과 보고독도 잘만 법제하면 천하의 명약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생명체의 독성도 잘만 이용하면 오히려 약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오랜 진화 과정에서 다수 생명체의 독성에 적응력을 키워왔기 때문에 독이 아닌 맛 정도로 느낄 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오랫동안 섭취해온 현미 역시 이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팩트체크입니다. 현미 미강에 특히 독이 많다는데요. 자, 현미의 독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미강입니다. 미강은 벼에서 완결을 뽑고 난 다음에 현미를 백미로 도정하는 공정에서 분리되는 고운 속교를 말합니다. 이런 미강을 두고 독덩어리라고 말하지만 이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구나 밥을 할 때 살짝 뿌려주는 정도로만 한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양보하는 사람들이 벌에 물려도 또 뱀을 다루는 사람들이 뱀에 물려도 크게 탈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독을 늘 가까이 하다가 보면 몸에 내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음식이나 물질이 화학적으로 어떤 독성을 간직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인간의 몸에 해롭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미강은 다른 동물들이 먹게 되면 문제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현미의 독성, 즉 피트산을 갖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체내 미네랄을 배출시켜 결핍을 유발한다. 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피틴산 또는 피트산이라고 하는데요. 독성이 있다는 말은 너무나 단순하고 일방적인 표현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은 방송 매체에서 피틴산의 성질 중에서 단편적인 부분만 부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피트산이 몸속에 들어오면 미네랄인 칼슘, 마그네슘, 아연, 구리, 철분 등에 달라붙어 흡수와 활성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네랄 흡수를 방해한다는 주장은 인체 기능을 종합적으로 따지지 않고 단순하게 화학적 성질로만 접근한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이 피텐산이 실제 그런 작용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 자, 게다가 채식과 육식이 조화된 균형 있는 식사를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피틴산에 의해 손실되는 미네랄 그 이상을 적절한 육류 섭취를 통해 충분히 보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피틴산이 우리 몸에서 꼭 부정적 작용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피틴산은 중금속과 발암물질을 흡착하여 밖으로 배출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피틴산을 일방적으로 독이라고 매도하기에는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자,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히로시마에서 원자 폭탄이 터져 많은 사람들이 피폭되었을 때 현미 주먹밥을 만들어 먹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현미밥을 먹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방사능으로 인한 부작용 없이 장수했다는 연구 결과가 학계에 발표된 적도 있습니다. 만약 현미에 독성이 많았다면 피폭 주민들의 병증이 더 빠르게 악화되었을 테죠. 자, 근데 위 사례에서 보듯이 현미의 독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독을 제거하는 역할이 더 클 수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현미 부작용 논란에 대해서 1차로 팩트체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2편에서도 현미 독성과 부작용 위험 주장에 어떤 논리적 모순이 있는지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2차 팩트체크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87연구소 방송 묻게 이상은이었습니다.